지금부터 이제 빅3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빅3를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살펴보는 빅5 메소드들이 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했을 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제공 가능한 메소드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 소멸자, 복사 생성자, 복사 대입이 빅3이고 요 노란 거 2개까지 합쳐서 빅5가 됩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기본 생성자. 기본 생성자는 다른 생성자가 있으면 제공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멸자예요. 소멸자는 사용자 소멸자가 없으면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제공해주는 소멸자는 가상 소멸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통 상속을 생각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면은 이 소멸자를 반드시 가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특별히 하는 일이 없더라도 이런 이렇게 뭔가 디폴트처럼 버추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만약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이 클래스를 이제 상속해서 자식 클래스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 그 클래스의 소멸자는 반드시 가상 소멸자로 만들어 줘야 소멸될 때 올바르게 소멸자들이 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직접 복사 생성자를 재정의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복사 생성자는 제공이 됩니다. 복사 대입도 마찬가지예요. 사용자 직접 정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정의해 줍니다. 그런데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복사 생성자 복사 대입은 member wise copy를 해줍니다. member wise copy를 한다는 것은 이 클래스에 C가 있고 여기 A가 있으면 요 A 멤버는 이 A의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요 멤버 변수를 복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5가지 멤버들이 있어요. 3가지는 원시 타입이에요.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대입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B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있으면 클래스를 가지고 있으면 이 2개의 멤버는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게 되겠고 대입의 경우에는 그 복사 대입을 이용해서 이 값들이 이제 대체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멤버 와이즈 카피를 할 때 어떤 멤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냐면은 포인터 타입들이 멤버로 포인터 타입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원시 타입처럼 이코르 대입으로 포인터가 있으면 이렇게 대입돼서 둘 다 같은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빅5 2개 차입된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은 이제 이렇게 R 참조 변수로 매개 변수가 정의되는데 컨스트도 아니에요. 이 자체를 수정합니다. 근데 얘는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것이 있으면 빅5 중에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것이 있으면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공되지 않으면 무브하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복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에서 만약 제공해 줄 거는 memberwise move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까 마찬가지로 C가 있고 A가 멤버로 있으면 이 A를 이동 생성자의 경우에는 A의 이동 생성자를 이용해서 A를 만들어줍니다. 대입의 경우에는 그 A의 이동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A를 대체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A라는 클래스를 보고
이 6개 중에 어떤 것들이 제공되는지 살펴봅시다. 소멸자가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기본 생성자, 다른 생성자가 있으면 제공되지 않는다는데 생성자가 없으니까 제공이 됩니다. 소멸자는 안 됐죠. 복사 생성자와 복사 대입 없으면 무조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빅5 중에 하나가 있으면 여기에 소멸자가 있죠. 그럼 얘 둘도 제공이 안 돼요. 그럼 이 A에는 기본 생성자, 복사 생성자, 복사 대입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B를 봅시다. B는 생성자가 여기에 이렇게 디폴트를 쓰겠다고 이동 생성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B는 여기 제공이 안 돼요. 기본 생성자 얘 때문에 이게 제공이 안 됩니다. 소멸자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복사 생성자와 복사 대입은 없으면 무조건 제공이 돼요. 그런데 소멸자가 있기 때문에 얘와 얘는 제공이 안 돼야 되는데 여기에 디폴트를 쓰겠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제공이 되는 거죠. 얘는 안 되고. 그래서 B는 기본 생성자 없고 소멸자는 사용자가 정의했고 이동 생성자, 복사 생성자, 복사 대입은 제공이 되고 이동 대입은 자동적으로 요걸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어 있을 때 이 후 함수에 어떤 C를 전달하게 되면 얘는 값복사이기 때문에 복사 생성자가 불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또 보기가 C 이렇게 해가지고 전달하게 되면 요 C는 임시객체예요. 그래서 이런 임시객체는 X밸류에 해당되고, 그러면은 이동 생성자를 원래 이용해서 요걸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C 있고 C를 전달하면 요때는 복사 생성자가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객체를 전달하는 건 복사 생성자든 이동 생성자든 비용이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참조로 받는 형태로 구현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얘도 둘 다 복사 생성자가 불러주지 않고 그냥 그의 참조만 전달이 돼요. 그런데 이런 매개 변수 전달은 요걸 통해서 복사 생성자가 또는 이동 생성자가 호출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뒤에 설명드리는 RBO 때문에 최적화가 돼서 얘가 이 반환되는 과정에서 호출되진 않지만 보통은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동 생성자가 매우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빅3를 살펴보겠습니다. 빅3는 복사 생성자, 복사 대입, 소멸자를 우리가 일컬어 빅3라 그러고요. C++11 전까지는 이제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요 세 개만 우리가 잘 만들면 됐었습니다. 언제 만드냐 하면은 멤버와이즈 카피가로 우리가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 멤버와이즈 카피가로 우리가 복제를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요거를 잘 직접적으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복사 생성자가 실제 사용되는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복사 생성자를 내가 직접 부를 수도 있고 옛날 초기화하는 방법 써서 이런 식으로 초기화할 수 있는데 요 두 개 다 복사 생성자가 불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함수가 있을 때 O1을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복사 생성자가 불러져서 요 매개 변수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물론 F, my class 뭐 이런 식으로 임시 객체 형태로 여기서 생성해서 전달하게 되면 이동 생성자가 있으면 이동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반환할 때도 G를 부르면 요 공간에 임시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되는데 이 반환된 객체를 요때도 기본적으로 복사 생성자가 불러지게 되겠고 만약 이동 생성자가 있으면 이동 생성자가 이용돼서 요 임시 객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복사 생성자와 관련해서 컴파일러가 이 복사하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가급적 복사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최적화를 합니다. 이게 바로 복사 생략이라는 거예요. 다른 영어로는 copy elision. 그래서 복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살펴봅시다. 이런 식으로 옛날 초기화 문법, 대입을 이용해서 초기화 문법을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요 값을, 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요 생성자를 불러가지고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요 A 객체를 생성합니다. 물론 이게 불필요한 거죠. 직접 A를 요걸 이용해서 만들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옛날 이런 문법에서는 만약에 최적화를 안 하면 두 번 불러줘요. 임시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 임시 객체를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요거를 만들게 됩니다. 되게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옛날 방식 쓰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되겠고, 옛날 방식으로 쓰더라도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하면은 요 경우에는 생성자가 두 번 호출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호출됩니다. 또 다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게 조금 더 와닿는 예제일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임시 객체죠. 그러면 이 바라는 호출이 메인에 있는 거라고 합시다. int 메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A의 임시 객체는 메인 스택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걸로 전달됐으니까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요 A 매개 변수 객체를 생성해요. 생성을 하는데 복사 생략을 진행하게 되면 요 임시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바로 요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A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요 임시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얘를 바로 여기서 A 객체로 생성하는 거예요. 그게 복사 생략입니다. 이것도 컴파일러가 이제 최적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를 봅시다. 요 경우에는 A 객체를 여기서 생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환했습니다. 그러면 요 객체가
푸 스택에서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리턴에 의해서 임시 객체가 생성이 된 다음에 이 임시 객체를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A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컴파일러 최적화를 하면 얘도 안 하고 바로 이걸 이용해서 생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복사 생략이 되겠고, 보통은 이렇게 하더라도 비슷해요. 여기서 A 객체를 실제 foo에서 생성을 하죠. 그 다음에 걔를 반환합니다. 그러면 이런 foo의 호출에서는 이 객체를 foo 스택에 만들지 않고 출발부터 이게 메인이면 메인 스택에다가 foo의 지역 객체를 생성을 해버려요. 그리고 주소를 줘서 이쪽에서 처리하게끔 코드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RVO예요. 반환값 최적화. 그러니까 객체나 구조체처럼 큰 값을 반환을 할 때 그 객체들을 그 함수에 스택에 만들지 않고 그 함수를 호출한 스택에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 리턴하는 과정을 통해서 임시 객체가 생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시 객체의 생성을 막아주는 게 RVO고, 이 RVO는 C++ 17부터 복사 생략과 함께 의무적으로 하도록 표준에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 코드를 한번 다시 보면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A 클래스가 있고요. A 클래스는 기본 생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복사 생성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 테이프 생성자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oo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foo 메소드는 A 클래스를 값 전달 방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함수를 실행할 건데, 여기서 보면 A를 이렇게 이퀄으로 옛날 방식을 써서 생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foo에 임시 객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팅을 C++11으로 세팅을 하고 옵티마이제이션을 최적화를 안 하기 위해서 fno inline constructor라고 적용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요 실행이 됐는데 A10이라고 하는 게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생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인자로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A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의 생성자가 요 과정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면 A5라고 하는 게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foo에 있는 A 매개 변수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됐습니다. 즉 A 객체를 생성할 때도 요 지역 객체 A를 생성할 때도 두 번의 생성자 호출이 일어났고, 요 foo에 요 임시 객체를 전달할 때도 두 번의
그 생성자 호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적화를 하도록 해놓고 다시 한번 다시 컴파일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달리 둘 다 한 번에 복사 생성자만 불러지고 있습니다. 얘는 안 부르고 A를 바로 10을 이용해서 생성을 하고 있고요. 요게 안 불러지고 매개 변수 A만 이렇게 한 번에 통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C++11의 경우이고요. 그러면 C++17로 설정을 하고 17에서도 최적화를 안 한다고 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봅시다. 이 경우에는 fno-li constructors라고 하는 것을 썼지만 17에서는 그것이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전히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제거를 하더라도 차이가 없겠죠. 17에서는. 17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11에서 최적화를 안 했을 때와 최적화를 카피일레이션을 했을 때의 차이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요 경우에는 B에 B 객체를 생성하는데 바에서 반환되는 값을 이용해서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에서는 A 객체를 생성하고 A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지 않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자 보시면 바에서 디폴트 컨스트럭터로 이 객체를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반환이 되면서 임시 객체가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실제 B 객체가 생성이 됐습니다. 3개 번의 생성자 호출이 일어났습니다. A 생성할 때 반환하는 임시 객체의 생성, B 생성. 그러면 11에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 경우에는 한 번만 실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아예 한 번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객체를 얘를 이용해서 생성한 다음에 여기다가 7을 세팅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RBO랑 복사 생략이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거를
17에서 최적화를 안 하겠다고 하고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경우에는 카피 컨스트럭터가 불러졌어요. 그렇지만 RBO는 적용이 돼서 요게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올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요 객체는 테스트 RBO에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카피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7에서도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 똑같겠죠. 11에서 옵티마이제이션 했을 때와 한 번만 호출이 되는 겁니다. 한 번만 호출이 돼서 얘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는 이런 형태로 객체를 반환할 때 임시 객체가 생성이 돼야 되는데 그 임시 객체의 생성을 줄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지역 객체를 그 함수의 스택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호출한 함수의 스택에 만들어요. RBO에서 A를 만들게 되겠고요.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최적화, 복사 생략까지 해서 최적화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두 종류의 생성자와 관련된 최적화가 있다. Return Value Optimization, Copy Elision. 그래서 Copy Elision은 그 복사 생성자가 여러 차례 불려지는 거를 그 과정을 없애는 것이고요. RBO는 그 지역 객체를 그 함수의 스택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함수를 호출한 스택에 만들어 가지고 반환될 때 임시 객체의 생성을 없애서 최적화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반환을 임시 객체를 반환할 수도 있고 생성된 객체를 이름을 가진 객체를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 후자를 named RBO라고 하는데 차이가 없어요. 둘 다 여기서 생성을 한다. fu를 호출한 void bar에서 fu를 호출하고 있으면 요 객체들을 fu 스택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bar 스택에 미리 만들어서 사용 fu를 호출하는 형태로 진행을 한다. 그럼 fu가 끝나면은 bar 스택에는 그 반환된 객체가 그 원하는 값들을 가진 상태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턴 할 때 추가적으로 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빅3의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일반적인 클래스예요. 이런 클래스는 원시 타입만 있고 멤버 와이즈 카피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런 것들을 굳이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언제 이런 것들이 호출되는지 살펴보고 싶으면 이렇게 여기에 출력을 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신 코드처럼 주소들을 또 찍어봄으로써 이 동작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형태로 이 호출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직접적으로 내가 복사 생성자를 부른 거니까 호출이 될 테고, 그 다음에 값 전달할 때도 여기서 복사 생성자가 불러지게 되겠고, RBO를 하지 않으면 요것이 리턴이 되면서 여기서 임시 객체를 만들어질 때 이제 복사 생성자가 불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이루어지는 복사 생성자는 복사 생성자의 호출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보통 정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환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참조나 뭐 이런 걸로 바꿔서 그것을 그런 비용이 들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지만 이제는
RBO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C++17부터서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이런 방법을 써도 비용적으로 별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얘를 이거 무거운 거 전달하네. 코드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할 이유가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RBO를 적용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예제를 멤버와이즈 카피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포인터가 있고 동적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동적 할당하면 딜리트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딜리트를 만들면 카피 컨스트럭터와 또 이퀄 오퍼레이터 이퀄을 반드시 재정의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예제처럼 포인터 타입이고 정수 할당을 하나 할당하는데 동적 할당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단순하게 갖고 온 것 뿐입니다. 자, A의 O1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O1이고 데이터가 있고 얘가 1이라는 값을 가리킵니다. O2를 만들었는데 데이터가 있고 멤버와이즈 카피를 했어요. 그럼 이 값이 여기로 복사됩니다. 그럼 얘도 요거를 똑같은 걸 가리켜요. O3를 만들었어요. 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O2에 set2를 했습니다. 그럼 이 값을 2로 바뀌면 O1 입장에서도 같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입을 했어요. 대입을 하면 이 값을 또 1로 복사를 해줍니다. 우리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멤버와이즈 카피를 하기 때문에 요게 끊기고 다 이렇게 가리키게 됩니다. 그럼 요 세 개는 다 2를 출력하게 돼요. 그리고 리턴 제로가 되면 메인이 종료되는데 메인이 종료되면 생성된 순서의 반대로 소멸자가 불러지게 돼요. 그러면 O3가 맨 마지막이니까 O3의 소멸자가 불러지게 되겠고 O3의 데이터는 얘를 가리키니까 얘를 반납합니다. O2가 소멸되면 얘를 반납하려는데 이미 반납한 거예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요 3 같은 경우에는 동적 할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인터 변수를 갖고 있을 때 멤버와이즈 카피를 하면은 두 개의 객체가 똑같은 곳을 가리키게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복사 생성자를 또 얘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얘네들도 공간을 확보해주고 데이터를 옮겨다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까 1이 있을 때 새로 만들면 요 값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요 값을 여기로 복사해 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조작하면 얘한테 영향을 안 주겠죠. 그래서 카피 컨스트럭터가 제대로 불러지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대입에서는 원래 갖고 있던 거를 얘와 얘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복사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불러지는 거고 대입은 이미 생성된 객체의 상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거를 반납하고 새로 확보한 다음에 복사를 해주는 게 보통인데 이 경우에는 예제가 워낙 심플한 예제에서 하나의 공간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절하지 않은 예지만 이렇게 동적 할당하는 멤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요 복사 생성자와 요거 또 소멸자 반납하는 것까지 세 개를 반드시 만들어줘야 되겠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붙여진 이름이 빅3라고 합니다. 자, 좀 더 현실적인 예를 보면
이제 스트링 예제를 제가 좀 길어서 이름들을 되게 짧게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열은 이렇게 동적 할당된 공간에다가 문자열들을 뭐 CSE 뭐 이런 문자열들을 유지합니다. 유지하고 있던 문자열들의 길이들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equal 오퍼레이터에서는 반납한 다음에 기존 쓰던 걸 반납하고 새로 확보하고 복사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 코드를 보면 상당히 비용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시 객체가 생성될 때도 이렇게 만약에 여기처럼 RBO를 하지 않는다. 그럼 얘 만들 때 생성이 되고 얘가 리턴이 되면서 또 생성이 되고 또 얘한테 옮겨가면서 복사 대입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되게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불필요한 비용이에요. 얘는 바로 사라질 애니까 이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은 좀 더 이 과정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등장한 것이 이동 개념입니다. 이동 대입.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시키자. 그러면 요 어떤 식이냐면 F를 갖고 있죠. 그러면 리턴 되면서 임시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원래는 새로 공간 확보하고 요 내용을 복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또 A를 만들면서 공간하고 복제를 하고 그리고 반납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애플이 이렇게 있으면 이동을 하면 이렇게 걸리고 얘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입을 하면 요걸 끊고 얘가 이렇게 가리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new, delete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요 카피하는 비용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매우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동 개념이다. 그러니까 객체 생성할 때 비용 과다. 그래서 이 비용 과다를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임시 객체의 생성도 동일 비용이 소요돼요. 그러면 이런 임시 객체의 생성과 요 생성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move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열과 관련된 방금 살펴본 것의 실제 동작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복사 생성자와 복사 대입의 동작 원리 그리고 컴파일러 최적화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을 안 하고 C++11 기준으로 컴파일러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다른 데로 옮겨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거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처음 요 부분은 차이가 없습니다. 즉 여기서 테스트 1은 요 그래프를 생성하고 바에 그래프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객체가 생성이 돼야 되겠고 매개 변수 A가 생성이 돼야 됩니다. 그 차이는 C++에서는 최적화를 하나 안 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경우를 보면 테스트 2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바나나를 생성한 다음에 f에서 apple이라는 문자를 생성해서 반환한 것을 A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그 테스트에서 바나나를 생성했죠. 그 다음에 애플을 생성했습니다. 근데 최적화하는 경우에는 이 애플을 RBO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요 테스트 2에서 여기서 생성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생성한 다음에 바로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성을 해서 그 애를 매개 변수 애를 대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만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바나나가 생성되고 B가 거기서 생성되고 얘가 반환이 되면서 복사 생성자가 불러지고 그 다음에 그 매개 변수 복사 생성자가 불러진 다음에 그것이 그 임시 객체가 그 대입 연산자의 매개 변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총 3개 객체가 생성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최적화를 하면 2개만 생성된다는 것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C++ 17에서 똑같은 걸 해봅시다. property 17로 놓고 inline constructors (11이고) 요거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까지 실행을 하고 비교 설명해 보겠습니다. optimization 왜 여기다 넣었지? 자, (17과 17의) 최적화는 차이가 없고 여기도 3개 생겼는데 최적화할 때 여기는 RBO가 원래 돼야 되는데 RBO는 안 하네요. 네임드 밸류의 경우에는 그 일라이드를 하면은
그걸 안 하나 봅니다. 아까는 하는 것 같았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Allied construct.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차이가 없네요. 얘가 아니라 얘랑 비교하면 네,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named RBO면은 최적화를 일라이드를 하면 안 하고 11과 33. 네. 요 경우에는 C++11이나 C++17이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데 복사 생략도 있고 이제 RBO를 하는데 원래 RBO가 의무적이어서 그 Fno 일라이드를 줘도 RBO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뭐냐 안 하는 거죠. 17이고 그러면 그러니까 named RBO는 그 F-Elide 컨스트럭터를 주면 그 named RBO는 의무적으로 안 하는데 17에서도 보면 F-Elide를 줘도 주면 그 어디 요거죠. 아니 이거 그 unnamed RBO는 이제 F-Elide 줘도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1에서도 그러나 한번 다시 11에서는 안 하죠. 당연히. 그리고 11에서 한번 똑같은 걸 해보면 요거랑 비교해 봐야 되니까 요거는 훨씬 더 똑같은 이거랑 비교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C+17 되면서 그 RBO가 의무화가 되어 있고 요 옵션을 줬을 때 이 옵션을 주면은 named RBO는 그 최적화를 안 하는데 그 임시 변수 반환에 대해서는 fno inline constructor를 줘도 이 C+17에서는 최적화를 하는데 11에서는 최적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기억해 두시고 이제 앞으로 C++17을 쓰면 또 우리가 이런 옵션을 줘서 하지 않을 테니까 대부분 이제 그 복사 생성자가 호출되는 경우를 많은 부분은 최적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